우리 미숙이 언니가 많은 소리가 있어요. 크레딧이 없는 게 나쁜 크레딧보다 낫다. 크레딧이 없는 게 나쁜 거보다 나은 거 미숙이 경우는 언니가 많아. 얘기했어. 그랬나? 그런데 융자는 아니죠. 그전에는 융자는 크레딧 다르죠. 없는 사람이 훨씬 낫었어요. 왜냐면 그 크레딧은 전에는 트레이드 라인을 우리가 빌드업해서 그거를 그렇지. 만들었었어요. 근데 아. 이제는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것도 없으면은 문제예요. 그거. 없어도 없으면 문제고 문제. 나빠도 문제고. 네. 그러면 있어야 만약에 돼. 어떤 손님이 왔는데 지금 뭐 예를 사회 초년생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분이 크레딧을 빌드업 해가지고 집을 사기까지는 보통 한 6개월 적어도 6개월은 걸리나요? 지금 뭘 카드를 만들고 뭐 그래서 어차피 융자를 하려면 2년 인플로이먼트 히스토리가 있어야 그거 말고 되잖아요. 이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잡 오퍼 레터만 그렇죠. 있으면 그렇죠. 아까 되니까.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냥 보통 사람들 경우는 2년 어차피 2년, 인플로이먼트 히스토리가 있어야 되니까 2년 동안 뭐 크레딧도 빌드업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그렇다면 집을 사시는 걸 추천해드리죠. 너무 막 한국에서 오시자마자 막 집 살라고 그러신 그리고 분도 있어요. 질문이 있어요. 그 왜 의대 다니시는 분들이 네. 보통 이제 뭐 레지던시 하잖아요. 네, 네. 그럼 레지던시를 하면 인컴이 있는데 많지는 않고. 쥐꼬리.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의대를 졸업하고 뭐 인턴하면서 레지던시를 왔으니까 계속 커리어를 쌓아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레지던시 하면서 집을 사실 수는 있나요? 있어. 그 인컴에 맞게 사면 인컴에 되는 거죠. 맞게만 인컴에 네, 맞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레지던시 끝나고 나면은 나 이제 뭐 50만 불 벌 거다. 이거 의미 없다는 거네. 지금 버는 게 5만 불이니까 어. 거기에 맞춰서 한 뭐 2천 불 먼슬리 페이먼트 되는 거 정도 사시면 괜찮죠. 근데 보험은 그걸 인정해줘요. 보험은 뭘 인정해줘요? 퓨처 퓨처 인컴을 인컴을. 근데 보험에 인정해줘서 좋네. 좋을 게 뭐가 뭐가 뭐 어떻게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인컴이 1년에 레지던시 할 때는 한 5만 불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는 200만 불짜리 인슈런스 살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인컴 대비 여러 가지를 해갖고 휴먼 밸류를 따져요. 아, 이 근데 사람의 사실 전문성이나 이런 것까지. 그렇죠. 그 사람의 인컴만 가지고는 그 휴먼 밸류가 안 나와요. 근데 퓨처 밸류를 봐주는 거예요. 아, 그때는. 아 그거는 조금 생명보험에서 자기네 그렇지. 좋자고 하는 거네. 그렇지. 돈 꿔주는 게 아니고. 어. 그렇지. 큰 거 팔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거 많이 아닌데. 근데 하여튼 그 사람이 근데 200만 불짜리 들고 2달 후에 죽었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어쨌거나 좀 모기지는 들어줄게. 모기지는 의사가 될 거라고 해서 그 인컴은 아니고 현재 네, 인컴이 현재 인컴 기죠.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데 이미 배드 크레딧이 됐어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뭐 잡도 잃어버려서 모기지도 못 갚았고 또 뭐 이제 크레딧 카드 빚도 있고 이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새로 빌드업하는 게 어려운가요? 새로 빌드업보다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크레딧 점수가 낮아지는 이유 그거를 복귀해봐서 반대로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콜렉션 어카운트 있다 하면은 거기다 전화해서 딜을 해서 좀 낮춰서 페이오프를 하고 그리고 크레딧 카드가 많다면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리밋이 좀 높은 게 있다면 좀 낮추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크레딧을 회복하는 방법이죠. 그럼 몇 년 걸리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어. 그렇지 않고 그전에는 뭐 한 몇십 년 전에는 한 20년쯤 전이니까 뭐 크레딧 교정해드립니다 하면서 막 신문에 내고 그런 것도 있어요. 신문에 그래요? 광고에 나오던데. 2008년 우리가 아니 그때 지금도 있어. 있어요? 신문 광고. 근데 그때 보니까 저는 뭐 그건 안 했는데 그 뭐 약간 편법으로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해갖고 그 일시적으로 좀 좋아지는데 나중에 그게 다시 뜨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그 디스핏을 해갖고 좀 딜릿을 해요. 그게 뭐였냐면 그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있을 때 사람들이 크레딧이 굉장히 많이 나빠졌잖아요. 왜냐면 이제 뭐 잡도 잃고 비즈니스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집은 이제 뭐 포클로즈 시키면은 너무나 이게 영향이 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막 크레딧 카드가 다 몽에까지 다 찼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조금만 더 지나가면
이제 막그 뱅크럽시. 딜링퀀스가 되고 뱅크럽시 되고 막 그러니까 뱅크럽시는 안 된다, 포클로즈도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정해놓고 그 크레딧 카드에 전화를 해서 딜을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래 해서 사정이 이런데 인컴도 줄었고 해서 이걸 지금 밸런스가 9,000불이 있는데 이거를 낮춰줘서 어느 정도까지 하면 지금은 내가 목돈이 없지만 이걸 페이먼으로 이렇게 갚겠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진짜 합법적으로 한 2, 3년에 걸쳐갖고 그걸 다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이 된 어마운트를 그러니까 시간은 걸렸지만 크레딧 안 망가지고 다 그 컴프로마이즈 된 그 어마운트에서 그렇게 하는 걸 봤죠. 그럼 시간은 그래도 2, 3년이 걸렸다. 걸렸죠. 그 반박은 안 되지. 예, 그때 당시 그런 거 많았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뱅크럽시를 했어. 그러면 이제 크레딧이 바닥이 된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빌드업 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처럼 정상적으로 그냥 계속 그렇게 하면 없어져요? 아직 뱅크럽시는 네. 디스차지 데이트부터 네. 그냥 그 컨벤셔널로는 7년 후면 괜찮고 그 FHA는 2년이면 돼요. 2년 후면 돼요. 뱅크럽시에도 2년에 FHA로는 뭐가 된다고요? 2년만 지나면은 주택 융자 융자를 살 할 수 수 집을 있어요. 살 수 있다는 뜻이야. FHA 예, 로 집을 살 수 그러니까? 있어요. 집 사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다른 거 뭐 맞아요. 그 히스토리 있어갖고 아니, 나한테 뭐 비즈니스 손해내.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론이 또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그 은행의 재량에 따라서 아마 만약에 그 비즈니스가 워낙 스트롱하면은 그런 게 있어도 해줄 거예요. 그 커머셜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네. 자, 이제 조앤이 크레딧 점수가 850점이야. 890점 아니고 아니야 813점이야. 아이 정말 850점이야. 그리고 미숙언니가 750점이라고 치면 이 두 사람이 집을 살 때 이자가 다를 수 있을까요? 704 당연히 당연히 아니에요. 부터인지 궁금해. 740점부터는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티어 1이라고 하지. 740부터 850까지는 똑같아. 똑같아요. 그런데 언니가 700점이야. 그러면 740부터 720, 20점씩 해서 그게 이자가 차이가 나빠져요. 네, 이자가 나빠져요. 근데 그게 또 얼마 다운하냐에 따라서도 틀려져요. 만약에 700점인데도 40% 다운하면 상관없어요. 론 투 밸류가 60%면은 크레딧 점수에 상관없이 똑같아요. 이자가. 은행이 손해 볼 일은 네, 없잖아. 40% 다는데. 네. 40%나 근데 그러면 잘못한 것 같은데 뭔가 아니 왜냐면 예전에 문제를 할 거 옛날에 그랬나? 뭐. 잘못한 거 뭐. 옛날에 잘못한 것 같은데 그 40%를 내고 이제 융자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이제 한국은행이 그 40%를 하면은 이제 뭐 쉽게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다른데 알아보지도 않고 거기다 했어. 했어요. 언니가 내가 저질렀지 뭐. 네. 그랬는데 그때가 이자가 굉장히 낮았는데 그것보다도 좀 높은 이자를 차지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말 바보지. 그냥 뭐 알아보지도 않고 이런 건가 보다. 그냥 이제 그러고 그냥. 근데 한 뭐 거야. 때문에 거기로 가셨는데? 뭐 때문에 40%로 간 그게 거야. 있어서 그 그런 거 아니야? 한국은행 아까 그거 가셨는지. 아까 그거 모기지 뭐, 페이먼트 모기지 딜링컨 한번 페이먼트 있었던 것 때문에. 뭐 때문에? 그것도 있었고 뭐 하여간 이제 여러 가지가 뭐가 꼬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아예 이게 가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글로 갔었거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렇게 좀 꼬인 경우라도 이게 그러니까는 다운페이를 한 40% 정도 하면 이자가 높아질 리가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근데 언니는 가만 생각해보니까 나는 내가 꼬인 게 좀 있어서 40% 했는데 그래도 높은 이자를 받았어. 어떡하지? 이러는 거 지금? 알겠어요. 이제 알겠어? 어쩌면 그때 크레딧 점수가 거기에 속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 그게 꼬여가지고. 아예 아 점수가 떨어졌어. 40%를 그러니까 해도 아까 620점 이하? 그건 아닐 텐데. 그럴 수는 없지. 그러니까 그 40%의 다운페이조차도 영향을 못 주는 거는 620점 이하라는 건가요? 그럼 융자가 아예 그건 안 아닐 되죠. 거야. 융자가 아예 안 돼요? 융자 안 해줘요. 컨벤셔널로는. 40%를 다운해도 620점이 안 되면 안 되면. 그렇지만 컨벤셔널은 안 아까 돼요. 그랬잖아요. 미니멈이 그러니까 620점이라는 620점이어야 돼요. 얘기야. 700에서 720점까지인가 만약 뭐 거기는 40% 다운하면은 이자율에 차이가 없다 그러셨잖아요. 네. 700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680점이라도 차이 없어요. 진짜? 네, 40% 나가면. 언니 따지러 가.
아니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 신작가가 이제 사회초년생이라서 이 시작하는 때야. 그럼 300점부터 시작한다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 미니멈이 300이니까. 그거는 떨어지면. 너무너무 나쁜 진짜 떨어지면. 뭐 온갖 나쁜 요소가 다 들어간 사람. 포클로저를 있고 뱅크럽스 있고 콜렉션 뭐, 있고. 콜렉션 한 10개 되고 그 뭐 이렇게 모든 된 어카운트 거지. 다 딜링컨시고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은 점수가 아예 없다는 건가요? 뭔가 시작점이 있을까요? 리포트가 안 됐으면 아예 없죠. 제로죠. NA로 아예 나와요. 그냥 NA. 넌 어플리커블. 근데 시작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카드 같은 걸로 시작하잖아요. 조그만 거 뭐 몇백 불짜리. 그럼 시작이 한 600 몇 점. 아, 좋지 근데 않다. 이제 만약에 부모님이 빵빵한 크레딧 라인에 조인하잖아요. 얹어줬어. 제 식구 같은 경우는 그거를 얹었더니 756이 딱 뜨더라고요. 와. 그 라인 했더니 바로 와. 한 3개월 만에. 740 이상이 돼버린 거네. 네, 네. 오.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그거를 토대로 이제 다시 자기 온 크레딧 카드를 열었죠. 그러면 미국 사는 우리 보통 평균의 크레딧은 도대체 몇 점 정도 돼요? 근데 요즘은 한국 분들은 740점 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관리를 잘 굉장히 하신다는 좋으세요. 거지. 네. 진짜 700점 이하 보는 게 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아니 의외로 크레딧 카드 빚을 굉장히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자 내면 되지 뭐 이렇게. 한국 분이요?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 애들이.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실 때 이자가 있더라도 꼬박꼬박 갚으면 크레딧엔 영향을 안 준다. 막 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나 봐. 그러니까 근데 페이먼 인식이 아니면 더 그냥 되는 개념이 거지. 좀 없이 그냥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들은 얘기 중에서 지금 이제 그랬어? 하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크레딧 카드 하나 뭐 한 3개를 만들었으면 그 크레딧 카드를 유지하는 기간이 되게 중요하다. 네. 근데 이제 보통 내가 유지했던 이유는 그러면 자꾸 리밋이 올라가잖아요. 크레딧 리밋이 그래갖고 뭐 4만 불, 5만 불 이렇게 올라가니까 뭐 언젠가 저 돈을 많이 쓰게 되면 도움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를 키우거든요. 근데 내가 그 다음 거를 키울 때는 처음 시작이 2만 불부터 시작을 하면 내가 이게 모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2개를 같이 간다고 이렇게. 가다가 모자란 게 언젠가 뭐죠? 그러니까 2만 불이 내가 이제 리밋이 모자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을 같이 가. 많은 거 하고 2만 불짜리를. 그러다가 이 2만 불짜리가 자라서 4만 불이 되면 얘를 없앴었거든요. 이유는 그런 큰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있으려면 이게 이열리로 피를 받잖아요. 그래서 리밋이 사실 좀 높아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를 2개, 3개 내는 게 아까워서. 피 없는 거 2개 가지고 피 내는 거 1개 가지면 되지. 그러니까 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아예 하나로만 쓰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로만 쭉 썼었거든. 2개 같이 가는 기간이 한 1, 2년 있다가 하나는 없애버리고 다시 키운 애를 계속 쓰고. 근데 없애는 건 왜 없애는 거죠? 귀찮아서요. 관리하기가 아니 귀찮은 그러니까 거지. 그거를 하나를 그러니까 하고 10만 마일 처음에 요거 이제 타는 이거 거. 이미 처음에 사실은 크레딧 이미 소모를 했기 때문에 필요 없어진 거죠. 크레딧 리밋이 한 그렇게 뭐 4만 불 이 정도 되면 그 다음번에 나를 유혹하는 카드들은 10만 마일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면은 3개월 동안 네가 5천 불 이상 써라. 그럼 10만 마일 바로 준다. 이러니까 그래? 그럼 한번 갈아타. 내가 뭐 체이스에 충성한다고 상 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리밋이 이쪽하고 비교가 안 되게 오니까 얘를 좀 자랄 때까지 2개가 같이 가다가 또 얘를 이렇게 했다가 또 얘가 쭉 자라나면 얘가 어느 순간에 다시 와. 내가 또 10만 마일 줄게. 이렇게 오면은 또 이렇게 했었거든요. 잘하신 거예요. 네. 잘한 거예요? 네. 아니 집을 살 거 아니면 상관없다고 아까. 그렇지. 근데 언니 집뿐이 아니라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론해야 되는 일이 언제 생길 수도 무슨 일이 있으니까. 생길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내가 지금 되게 꽂힌 거지. 이렇게 하나 없애고 하나 갈아타고 이렇게 한 게 나한테 영향을 그 타밍만 주나. 잘하면 되고 근데 크레딧 히스토리가 아주 길고 엄청 길지. 좋으면 그 정도 하나 뭐 새로 오픈한다 그래서 크게 영향은 없어요. 뭐 1, 2점 뭐 아니면 10점 이하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또 뭐냐면 결국은 잘 갚는 사람, 돈 많은 사람한테 잘 빌려준다. 그럼요. 진짜 필요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 옛날에 일수놀이랑 똑같지 않아요? 네, 네. 일수도 잘 갚는 사람한테 해주잖아, 잘. 자기 일수가 뭔지 아는구나. 난 드라마에서 많이 봤지. 그러니까 자산이 있는 사람한테 돈을 꿔주잖아요. 아, 없으면 그러니까. 안 주잖아요. 지금 반복 이제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유튜브를 보다가 그 어떤 프로그램 하나 봤는데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게 재산이 불어나는데 왜 옛날에 돈이 돈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이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불어나는 게 아니라 1, 2, 3, 6, 8, 9, 10 그다음에 이렇게 건너뛰게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언니 나는 나이가 그런 것 같아. 한 3, 40대까지는 31살, 32살 이랬는데 50이 되니까 32, 아니 그러니까 52살, 54살, 56살 이른다. 그래서 할머니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할머니가 더 늙어봐라. 그러는 거야. 5년씩 막. 나이가 건너뛰는 죄송. 죄송.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아이 알미요. 야, 근데 이제 크레딧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빌드업이 된 세대고 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 비즈니스가 아니면 사실 크게 돈 빌릴 일이 없는데 이제 우리 젊은 우리 PD들은 특별히 크레딧 이 신용에 대해서 우리 물어볼 말이 있나? 나오셨을 때 우리 충분히 활용해야 돼. 만약에 크레딧 라인이 2,000불이면 그러면 한 달에 그 이론적으로는 4,000불을 써도 매번 1,000불 쓰고 1,000불 바로 그날 내고 1,000불 쓰고 1,000불 바로 내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냐면 크레딧 카드를 쓰면 포인트가 쌓이니까 그걸 페이아웃 하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여행을 오셨는데 데뷔 카드로 쓰는 것보다는 똑같은 돈이지만 그날 쓰고 그날 갚아버리면 포인트를 쌓기 위해서. 그것도 크레딧 라인보다 많이 쓰면 그 크레딧에 영향이 가거나 나중에 리포트를 뽑을 때 영향이 가는지 궁금해요. 크레딧 리밋이 2,000불인데 한 달에 4,000불 썼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쓰고 1,000불씩. 근데 내일 갚는 거지. 갚았으면 바로바로? 상관없어요. 갚았으면 상관없어요. 바로바로. 야, 난 저거 처음 듣는 얘기야. 오. 와, 그러니까 Smart. 크레딧 포인트를 쓰기 위해서 어차피 통장에 돈이 있는데 그걸 데뷔카드로 쓰는 게 아니라 2,000불짜리를 가지고 오늘 1,000불 쓰고 갚아버리는 거야. 그럼 포인트는 쌓이고 신용은 그냥 유지되고. 크레딧 카드 오픈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하나는 대학교 있을 때 그 스튜던트 크레딧 카드 카드고. 만들게 해줘서 그걸로 오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일하면서 하나 더 오픈하고 크레딧 카드 만드신 지 1년 정도 지나신 거면 전화해서 크레딧 리밋 올려달라 그러면 돼요. 2,000불이면 나 이거 크레딧 카드 리밋이 적어서 좀 쓰기가 불안하다. 한 5,000불 정도로 해달라 하면은 5,000불 정도는 해줄 거예요. 오래됐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크레딧 매일 그거 갚는 거. 그렇지. 크레딧 빌드업에도 더 좋지. 그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크레딧에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크레딧 점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모기지 페이먼을 잘하느냐, 그 다음에 자동차 페이먼을 잘하느냐,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 페이먼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꼭 그렇진 않아요. 똑같이 취급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결국은 페이먼트. 왜냐면 모게지를 하는 사람한테는 모게지겠고 뭐 이게 그렇게 좀 아까 말씀 그럴 수도 있어요. 차 융자할 때는 이 사람이 차 페이먼한 크레딧 히스토리가 있는지 그걸 보고 아마 또 그 결정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저같이 이렇게 바보같이 해갖고 이제 집 모기지를 놓쳤다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몇 년이 1년. 지나야 1년. 1년? 네. 아, 라스트 10, 아니 12개월 안에. 기다리지. 언니는 절대 안 기다려. 질문이 생겼어요. 네. 질문. 이제 사람들이 자기 크레딧 그 관리하면서 크레딧 카르마라는 걸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게 얼마나 정확한 건지. 크레딧카르마.com. 그게, 예. 집 융자할 때 우리가 쓰는 그 크레딧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100% 신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보고 집 융자 할 때 나 크레딧 점수 얼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막상 뽑으면 좀 달라. 예. 근데 이제 왜 크레딧
그 점수를 자주 뽑아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말하는 크레딧카르마닷컴 같은 것도 거기에 그거는 안 나와요. 아. 네. 다행이다. 네, 그게 이제 그거죠. 이렇게 전문용어로 저희가 소프트풀 한다 그러고 네. 하드풀 한다. 네, 이제 네. 저거는 소프트풀에 소프트풀. 들어가는 네. 거죠. 그러면 이제 아.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 내 크레딧에 혹시 이게 안전이 잘 가고 있는가를 알아보려면 어디로 들어가서 뽑아보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 사이트가 있는데 요즘 뭐 은행에서도 좀 뽑아보는 그러니까 뽑아주는 트라이를 게 해보는 게 있더라고요. 좋죠. 오히려 네. 차를 살려고 해본다든지 무슨 융자 관련한 데 가서 뽑으면 가장 정확하거든. 정확하게. 근데 그것이 이제 여러 번 뽑아서 크레딧이 나빠지. 그 정도는 아니고 1년에 한 번은 상관없어요. 1년에 몇 번 정도는 괜찮아요. 네. 그것 가지고는 상관없고. 근데 이제 근데 그거는 정말 중요한 게 크레딧을 관리 차원에서 1년에 한 번은 뽑아서 혹시 누가 내 아이덴티티 셉트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한 건 굉장히 중요해요. 몇 번 봤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꼭 나중에 반드시 발견돼. 아이덴티티 세프트를 당한 것보다도 그분 같은 경우는 이름이 동명이니까 어떻게 되지? 동명이인이지. 그러니까 같은 집에 렌트를 살았던 분이 이름이 똑같았던 거예요. 이야, 그것도 참. 그래가지고 크레딧 카드를 크레딧 리포트를 떼보니까 자기가 안 쓴 게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머. 근데 소셜은 다를 텐데. 다를 텐데 뭐가 썩져서 막 나오는 달라도 거예요. 그게 이제 주소가 크레딧 같으니까. 뽑을 때 이름, 주소, 소셜 이렇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름하고 주소 같으면은 이름이 막 같이 떠버려. 비슷하면은 그게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네. 제 와우. 그 올드 클라이언트 중에 하나인데 형제 이름이 또 앞뒤 똑같은데 하나는 현이고 하나는 실명은 말씀 원. 안 하셔도 네. 돼요. 그러니까는 이게 모음만 틀려요. 그러니까는 끝자가 모음 하나만 틀린데 훈이나 훈이나 뭐 이런. 그에 현하고 훈 같은 건데 근데 이 둘이 대학을 졸업하고 유재를 졸업하고 여기 다운타운에 콘도를 사갖고 살았었어요. 같은 집에 오래 사는 거야. 형제가. 그런데 그 크레딧이 두 개가 계속 소셜 넘버가 완전히 매스업이 되는 디퍼런데도 거구나. 그게 계속 같이 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집 살 때 그러고 재용제 할 때도 꼭 그래서 그걸 분리해서 항상 그 형 거를 그 소셜 시큐리티 카드하고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보내달라 이거 내 거 아니다고 클레임하고. 그거 안 해갖고 그거 다 그래갖고 우리 크레딧 리포팅 그 컴퍼니에서 이거 분리해달라고 그래요 항상. 근데 항상 섞여. 그러면 그런 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가지고 미리미리 이건 내 거 아니니까 분리해달라 이렇게 미리미리 해야 되겠네요. 크레딧을 일단 뽑아보면 내 거 아니면 건 이렇게 짝짝 그렇게 커서 하는 게 이건 내 거 나중을 아니다. 위해서 좋지. 그치. 근데 분리해도 다음에 뽑으면 또 섞여. 또 섞여. 안 아니면 이거는 분리를 한 3번, 4번 했어요. 이런 근데 안 경우는 어쩔 수 없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내 아이디를 도용을 해서 그거는 융자를 받았을 경우도 있잖아. 신문에서 본 적 있어요.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1년에 한 번은 네. 뽑아보는 그렇구나. 나는 이제 뉴저지에서 조지아로 이사를 왔는데 뉴저지에서 안 갚은 21불짜리 메이시 그 카드가 있었던 거야. 왜안 갚았어? 전혀 왜냐면 메이시 카드가 있는지도 몰랐어. 아마 그때 언니처럼 뭐 몇 퍼센트 깎아준다 이래서 뭔가를 사고 이랬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사를 조지아로 오면서 로스된 거지. 그 빌이 나를 안 따라온 거지. 그러고 세상에 20몇 불이 콜렉션 에이전시로 넘어가더라고. 그게. 그렇지. 그래갖고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너 이거 콜렉션 에이전시라 그러면서. 근데 그런 경우에 이게 크레딧에 영향을 줄 수 있냐 이거죠. 그렇죠. 당연히 주지. 야, 그러니까. 컬렉션 에이전스를 넘어가서 갚아도 영향을 줘요? 갚아도 그 히스토리 남아요. 기록은 남아요. 그럼 한 12개월은 그러면은 그걸 없애는데 필요한다는 얘기네요. 영향을 주지 않게 되는데. 영향은 그게 한 거의 7년 동안은 거기 나타나 있어요. 그런 근데 컬렉션. 그게 언니 21불인데 거기에 또 뭐 추가가 돼갖고 금액이 더 늘어나지. 그래갖고 이제 얼마 뭐 21불에서 얼마가 더 늘어서 그 컬렉션 에이전시에서 왔을 때 우리는 조지아로 이사를 왔고 난 비를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그 크레딧 카드가 나한테 주머니에 있지도 않은 거야 이제는. 아니 그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근데 바로 갚았어. 바로 거기서 연락받고 비를 이 주소로 보내달라 그래서 갚았는데 이런 경우에 굉장히 미리 자기가 조심해서 떼어보거나
내가 안 갚은 돈이 있는지 특히 이사 갈 때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이미 나는 이제 이사 갔다는 얘기는 그 전에 그 크레딧 리포트 할 때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집을 사서 이사를 갔을 거 아니야. 근데 그 후에 그게 계속 이제 나를 쫓아다녔을 텐데 나는 모르고 있는 거지. 근데 컬렉션 좀 조그만 거는 아예 그 언더라이팅 할 때 그냥 이그노를 하는 수가 많아요.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근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굉장히 당황했었어. 근데 그게 많은 게 저는 이제 그 세입자 들어올 때 크레딧을 뽑아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 좋은 그 히스토리가 있는데 본인은 그걸 몰라. 그러면 이제 제가 뽑은 크레딧 리포트를 얘한테 보여줄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여주면서 이거 때문에 네가 점수가 나. 어떤 애들은 컴플레인을 하거든. 내가 왜 디클라인이야? 그래 그러면 오케이 그럼 사무실에 와서 이제 크레딧 리포트를 보여주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점수가 이렇게 낮고 이래서 우리가 네 어플리케이션 못 받는다. 그런데 자기가 모르는 뭔가가 거기에 들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는 네가 확인해서 이걸 커렉션을 해라. 그래야 나중에 네가 집도 사고 할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꼭 그 사람만의 일은 아니라는 거지. 근데 하여튼 도용됐으면 상당히 복잡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쓴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해? 근데 뭐 그것도 이제 디스퓨트를 하죠. 그렇죠. 네, 디스퓨트를 해서 내가 아니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하면 거기서 또 빼주기도 하잖아요. 디스퓨트하는 폼이 있어요. 그걸로 해서 보고 해서 디스퓨트 하면은 누구랑 디스퓨트를 하는 거예요? 그 트랜스유니언 에코팩스 예. 거기랑 거기에 거기에다가? 리포팅 돼 있는 거기다가 이건 내가 메일로 아니다? 해서 이건 근데 내가 아니라 그럼 믿어요? 아니, 그 사람들도 인베스게이트 하죠. 그렇죠. 그래서- 프루프 다큐먼을 같이 보내야지 그럴 때는. 아니면 아까 이제 이렇게 메이 씨가 지금 뭐 이 마이너한 그런 컬렉션 같은 거 이제 쭉쭉 설명을 해가지고 이 비를 나는 받은 적도 없고 이건 카드 쓰지 않았다 그리고 갚았다. Can you remove that record from the report? 그러면 해주기도 해요? 비를 못 받았다는 거는 뭐 내가 못 받았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안 보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썼는지 몰라요. 그땐 이미 내가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혀 기억이 없으니까 그게 쫓아다니는 게 싫고 소액이니까 그냥 갚은 거예요. 만약에 그 그게 케이스는. 큰 거였으면 그럼 이제 문제가 어, 달라지지. 그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보냈다는 걸 내가 프루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해줘. 그리고 그게 똑같은 게 두 개 뜨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처음에는 메이시였어. 근데 메이시가 뭐 AAA라는 콜렉션 컴퍼니를 보냈어. 그러면 크레딧 리포트에 메이시도 뜨고 AAA도 뜨는 둘 다 못 경우가 받은 있어. 거네. What? 그렇게도 뜨는 그래서 메이시에서 콜렉션 에이전시를 넘기면 그럴 수도 있어요. 둘 다 못 받은 거니까. 야, 이게 지금 크레딧 얘기 조금 재밌게 시작했었는데 우울하게 끝나요. 제가. 근데 하여튼 1년에 한 번씩은 자기 크레딧을 체크해 보는 게 좋다. 그리고 크레딧 점수 관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빌드업 하는 것도 그렇고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죠?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엄카를 최대한 활용해라. 엄카 쓰지 말라고요. 오늘의 교훈. 오늘 정말 너무 재밌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실질적인 모기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쉬고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